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에 실패할 수 있으면 어떻게 실패가 되느냐. 그거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그때 이 대표님한테도 그때 저한테 전화를 통화를 했을 때 변호사님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날 발표하는 날. 3개월이면 일단은 뭐가 나도 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때 3개월을 미리 선적을 했거든요. 미리 3개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월말 때 3개월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계속 이대로 고관세를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싣지 않아요. 지금 너무 관세가 180%인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개월 이내에 뭔가를 우리가 합의를 도출을 해야 애틀리스트 중국은 안 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제가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지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그 물량들이 줄어나가고 있어요. 줄어나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쉽먼트들이 캔슬링 한다는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관세가 비싸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에 나오는 물동량의 변화인데요.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고야. 컨테이너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줄면서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왕창 필요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 몰려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케이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신호를 미리 알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런 신호를 어떻게 찾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좀 공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위클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물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물동량의 변화인데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약간 옅은 블루 색깔은 2024년도의 주간별이에요. 그다음에 이 퍼플 색깔은 지금인데 18주차예요. 18주차인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네요. 이게 위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 이게 뭔가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를 봐요. 이 운임 지수를 보면 여기 보면 지난 몇 달 전에 이게 운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올라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선박회사의 운임이 왜 올라갑니까? 누구나 다 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그냥 보내는 거죠. 한참 땡겨서 받으려고 땡겨서 한참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캄다운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죠. 지금 이제 바닥에 와 있는데 요거는 금요일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가느냐. 그렇죠.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이 참 빨리 행동하기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팬데믹 때는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차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차트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이제 매일 움직이는 선박회사 중에서 굉장히 좀 이 요동이 심한 이 짐 컨테이너라는 이스라엘 선박회사인데요. 이 선박회사가 지금 이제 그 연간으로 38%가 빠져 있어요. 왜 하필 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제가 선박회사의 주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현대상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죠. 없고 이 회사가 굉장히 배당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회사예요. 팬데믹 때 100% 이상 줬어요. 배당금 100% 이상 줬는데 대박이다. 그러나 이 주식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요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유심 있게 보는 편인데 그 상하이 운임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하지만 이거는 그냥 에브리데이 변하잖아요. 주식 차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이게 물동량의 변화를 조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보고 지금 더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수출이 될 기미가 보이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관세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걱정은 3개월이라는
마지노선 유예기간 줬는데 이 안에 해결되면 매우 다행이지만 그렇죠. 혹시나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결이 안 되면 중국에서 쇼핑을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물량을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언젠가 월마트에서 쉘프에 물건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가속화돼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풀겠죠. 예. 그러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진짜 난리 나니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확 몰리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예. 트럼프 의사랑 전혀 관계없이 어. 시스템상으로 붕괴가 온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그 물류사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요. 팬데믹 때처럼. 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하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요소가. 그걸 있나?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그럼 있겠죠. 선박 회사 주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게 되죠. 서로 싫어야 되니까 엄청 급하게라도. 오르게 되죠. 네, 엄청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스카이 하이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팬데믹 때 올랐던 것처럼. 팬데믹 때는 그 운임이 2,000불 하던 게 2만 불로 갔으니까. 예. 예를 들면 자, 제가 미국 분위기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예. 미국 분위기는 약간 공포 분위기. 국회의원들도 약간 함부로 말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고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한번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차 100일차에 보면 이 승률이 39%예요. 39%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좀 그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다 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콜트의 오더를 안 지킨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나쁜 점수를 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재밌는 데이터 하나 있어요. 18세부터 29세 사이에 젊은 사람들, 예.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42%에서 23%로 떨어졌어요. 아, 보수화돼 가고 있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오히려 그 리퍼블리칸에게 대해서는 1%가 더 늘었습니다. 31%에서 어디 갔나? 이 데이터가 보면 예. 슬라이틀리 임프루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슬라이틀리. 예. 그리고 트럼프 퍼스트 텀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 그래서 똑같았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을 응원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 응원으로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너무 뭐 했냐. 대안을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난리친데도 액션이 없잖아요.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건 그렇지. 네.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 고착화된 이 질병, 예. 이 질병을 크레이지하게 뭔가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뭘 할 대책을 세우려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반대만 트럼프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상당한 사람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예.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현상을 미국의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고쳐보겠다는 문제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 예. 근데 미안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대충 해서는 절대 문제가 크레딧 카드 37만 불 안 대표님 절대 못 갚아요. 2불씩 갚으면 과감하게 뭐 어디서 훔쳐오든지 갚아야 된다는 거죠. 빚을 뭐 조정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지. 해야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월요일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미국은 스윙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윙 디스트릭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원의원들이 민주당이 됐다가 공화당이 됐다 그런 디스트릭이 있어요. 저희 오피스가 있는 그 동네가 그래요. 이게 민주당이 됐다가 공화당이 됐다 그런 주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됐는데 그럼 타운홀 미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로컬 정치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참석해봐라. 너 관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여기 보면 끝에 보이죠? 화살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 거 아니면 타운홀 미팅이니까. 근데 관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관세가 지금 제일 핫한 거 아니에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리고 왜 사람 자르냐.
전부 다 그런 이슈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관세를 이해를 못해요. 관세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주 오랫동안 40 몇 년을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 그 라스라는 사람이 그 어록을 보면 한꺼번에 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이렇게 100몇십 개를 때린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관세 정책을 약간 물타기라 그래야 되나요? 흐트리게 만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that makes sense.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쪽 지르고 막 지르면요. 예, 사람도 자르고 여기서는 사람 자르고 뭐 하고 막 온갖 걸 다 하니까 사람들한테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조합이 날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유니셀 생각에는 예. 잘하면 물가가 그렇게 크레이지하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많이는 안 그러나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아직 소위 말하는 하드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은 관세보다는 다른 이슈가 더 많으니까. 반대 의견이 많죠. 반대 의견이 많지만은 관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 관세 이외의 것을 엄청 공격한다니까요. 오히려. 네. 일반 시민들은 관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 왜 사람 쓸데없이 사람을 자르냐? 왜 메디케어에 손대느냐? 예. 소셜 시큐리티에 손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에 갔는데 관세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저만 관세 물어봐요. 그렇겠네. 자, 이 마지막으로 차트를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예.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걸 보면 전부 다 6.75 트릴리언 달러를 사용했어요. 2024년도에. 미국 정부가. 그렇죠. 예. 미국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에 1.4 트릴리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 0.9 트릴리언 했고 그리고 빚 갚는데 그 이자 갚는데 채권 이자 갚는데 네. almost 1조 달러. 포인트 almost 9 트릴리언 달러죠. 메디케어 0.87. 디펜스가 0.87. 뭐 그냥 천조국 하듯이 예.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인컴 시큐리티가 있고 베트랑 베네핏이 있고 뭐 여기 보면 뭐 인프라의 투자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미래 성장에 들어간 돈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소셜 시큐리티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은 만큼 그렇게 지불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하고 헬스케어. 그렇죠. 자, 이게 곰곰이 뜯어보면 이건 60-70%가 어디에 들어간 돈이에요. 어르신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네. 메디케어뿐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중국은 그 예산 가지고 예. 뭐 기술 굴기, AI에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트럼프 생각은 이 소셜 시큐리티 운영 자체를 민관화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 사업 자체가. 예.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문제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크레이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는 에리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예. 근데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거는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부가 하는 건 뭐 이런 뭐 소셜 시큐리티, 뭐 헬스, 뭐 이런 거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딜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봤을 때 시진핑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캘렉터를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캘릭터상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여튼 신경 안 쓸 거다. 계속 간다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여론은 하여튼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고 혹시 3개월 내에 해결이 잘 안 되면 물가가 진짜 그때는 튈 테니까 말씀하셨던 병목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심각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론에 좀 영향을 받는 스타일일까? 그래도 여론은 신경 쓰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여론이고 뭐고 나는 뭐 내가 대통령 다시 할 것도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일까요?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뉴스는 팍스 뉴스만 보기 때문에 네. 여론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자기 귀에. 와, 딴 거 뭐 팍스뉴스에서도 근데 여론 조금 나쁜 거 그렇죠.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번에 예. 나왔는데, 예.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여론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많았는데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로이 콘의 그 전략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여러 개 보면 플랜 B가 있어요. 항상 플랜 B가 있어.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현실적인 방향으로 뭔가 이게 자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을 거라는 얘기죠. 트럼프도. 네. 예. 왜냐하면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두 3등을 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가보면 뭐 관세 정책에서 난리 난 것 같은데 축구할 사람 축구하고 뭐 그냥 평범해요. 평온해요. 평온한데 데모하잖아요. 관세 내리는 데모 티켓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노 타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핸즈업. 핸즈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일이 있지만 계속할 텐데 우리는 트럼프가 뭐 초조하니 느긋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변호사님은 그래도 3개월 내에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다. 해결 비슷한 방향을 보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그 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3개월 안에 내줄 수 있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먼저 죽을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양쪽 다 합리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미국 내에서 좀 관세 좀 하시는 분들한테 비슷한 컨센서스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님이 약간 좀 소수 의견이십니까? 뭐 이제 관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실무적인 일만 보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 다르게 그렇게 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던 나름대로 오랫동안 일기 때부터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캐릭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잘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위대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을 정말 패망으로 이끄느냐 양당 간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크레이지하게 액션을 하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필요하면 전화한다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전화했으면 좋겠네요. 전화해서 어떻게 뭐 전화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전화해서 해결만 하면 되지. 해결하고 시진핑 먼저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약간 확실히 변호사님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조금 우리가 외신으로만 보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도 다르고.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미국적인 그 협상의 그 기술이라는 게 되게 동양적인 우리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변호사를 이렇게 좀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상대방 변호사들이 그 로이콘처럼 아주 그 지독한 사람들 많고 그래요. 저도 아주 그 브렉시트 초기에 실제 재판을 이제 3주간 배심원 재판을 했는데 그때는 뭐 영어도 서툴고 제대로 몸에 안 배인 상태에서 재판을 했는데 상대편이 진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합의를 얘기하는데 합의를 예를 들면 뭐 300만 불 했다가 그럼 우리는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근데 300만 불 해놓고 나중에 30만 불로 합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미국 보통은요 너무 변호사들이 모르겠어. 합의를 볼 때 100만 불을 요구하면 우리는 저희 고객 입장에서 제가 10만 불이나 5만 불을 프로포즈해요. 아 그럼 갭이 그럼 이제 이렇게 5만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배 나요? 10배 나죠. 10배 네.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플러스 10만 하면은 112만이잖아요. 예. 나누기 하면 55만 불. 어. 50만 불 범위내에서 상수현 변호사는 50만 불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예. 저는 50만 불 밑쪽으로 밑으로 당기려고 가려고 그러죠. 아, 그런 전략이죠. 그 어딘가에서 합의가 된다. 그렇죠. 10분의 1로 그냥 낮춰서 불러야 되는군요. 그렇게 불러야 중간 과정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왜 시장에 가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토막에 반토막 이렇게 돼서 불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협상의 전략은 대부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감각을 익히는 게 우리한테도 좀 괜히 그냥 100만 불을 했다고 그냥 우리도 100만 불 근처 90만 불로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완전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러면 이제 아주 협상을 잘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